금요일날 폭등을 했지. 여기 40조 폴란드 원전 수주 좌초익이다. 이게 이제 16일 오늘 아침 5시 58분에 나온 뉴스야. 요 뉴스가 머니데이를 비롯해서 아침에 해당되니까 뭐 이 행여나 이 뉴스를 보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팔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 아셨죠? 이런 뉴스는 이미 6월 달부터 계속 나왔던 거야. 아셨죠? 한수원과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랬고, 유럽 쪽은 일정 정도 미국의 그죠? 그 합의 과정을 통해서 유럽 쪽 부분은 미국이, 한국 비유럽 쪽은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내부적 조율이 되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문제도 해결했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영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뉴스 자체, 그죠? 폴란드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6월부터 계속 재검토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이제 지금 저 부분보다는 SMR, 그죠? 소형 원전 이쪽 라인 부분으로 이 흐름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는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거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요거지. 지난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요때도 악재 뉴스가 나와서 개파락 했었던 거 아니야, 미로님, 그지? 미로님이 물어보신 날, 그죠? 기억나세요, 미로님? 응? 요 날이 개파락 나와가지고, 그죠? 어떻게 하냐 했던 날이 요 2월 7일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잖아, 그죠? 그때도 유럽 쪽에, 그죠? 이 뉴스를 보게 되면 2월 7일 날 나왔던 뉴스 부분에서 뭡니까? 악재가 사실 슬로베니아 원전 수지 포기했다. 이러면서 급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 흐름을 이야기했었던 거 아니야.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 그지? 한수원과 관련돼서 지금 원전 쪽 라인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그런 유럽 쪽에서의 원전 수주를 포기한다 이런 뉴스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그 비중동 쪽으로 수출 활로를 열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이 중동 쪽에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 그 밑에 하부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공급을 한다고, 그지? 그런 부분들과 연관을 줘보면 나쁠 게 없는 상황에서 뭡니까? 박스권 하단에 들어온 상황이었던 거잖아, 이 금요일이, 그죠? 이 갭상승했었던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간 상황, 그죠? 그러면서 금요일날 통과를 해서 이전 고점 라인을 돌아서 나온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예상진로가 아까 그런 부정적인 악재 뉴스가 나와서, 그죠? 다시 약세 출발할 수 있어, 내일, 그죠? 그런데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27,000원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요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27,000원 라인과 28,500원 요 라인에서 나름대로, 그죠?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서 얘가 이제 장대 양봉을 딱 내면 계속 하나오션처럼 계속 이렇게 5일선 타고 가는 흐름이 가장 좋은 모습이지만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여줄 게 뭡니까? 이 실적이다, 그죠? 실적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게 이제 아까 그 실적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지. 내일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니까 예상은 일단 지금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건 아니야. 그죠?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긴 어려워.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금요일날 상승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선박에 소형 SMR을 도입할 부분,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유보다는 실질적으로 올라간 부분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의 자회사가 있는데, 두산 스코다 파워라고, 그 자회사가 프라하 증권거래소,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 거래소에 상장해서 일주일 만에 26% 가까이 상승을 했어. 그죠? 요 부분이 오히려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두산 스코다, 발음도 어려워, 그죠? 두산 스코다 파워는 원전 시장 거점지로 체코가 가장 매력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두바니 원전 등 외외 수소와 가스터빈, 소형 모듈 원전화 등 추가적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거래일 4일 만에 20%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요인이 있다고. 물론 두산 스코다 파워가 기업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 공개를 했다면 상당히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왜냐하면 자회사, 제가 이전에 카카오 자회사들 계속 분할 상장을 할 때, 그죠? 그렇게 되면 카카오가 안 좋아지는 거라 그랬잖아. 이중 상장에 대한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서, 그죠? 이런 두산 스코다 파워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가 상장을 하는 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상장 전에는 올라갈 수 있어도. 여튼 이 두산 스코다 파워에서 중장기적으로 가스 터빈을 생산하면 체코는 일본과 독일, 미국과 한국, 이탈리아, 이렇게 이 5국가를 이후 6번째 제조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수소와 가스터빈이라든지 소형 모듈 원자라 등의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그 뭐야 이 두산그룹이, 그죠? 저는 두산그룹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왜 두산 예전에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갔다가 뭡니까 그 블록딜 하는 바람에 한번 당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다가 좀 뭡니까 두산 로보틱스하고 뭐 두산 밥캣하고 뭐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러면서 뭡니까 이 좀 주지에 대해서 별로 등한시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룹지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두산 이 에너빌리티를 공략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탄핵 정국 계엄 사건 이후 지금 사실 이 대통령이 미뤘던 원전, 그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별로 등한시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예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발언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죠? 탄핵이 인용이 되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한계인 상황에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분야에서 우클릭하는 과정, 그래야 지지율 경제 쪽 라인 부분에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원전이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있고, 또 거기다가 기각이 돼서 들어와도 원전 쪽에서는 나쁠 게 없고, 그런 과정이면 이전에는 원전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본 시각이었지만, 그죠?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유럽도 마찬가지 친환경 규제를 약화하면서, 그죠?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 풍력,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죠? 사실 우리 동네 강원도 쪽 라인에 풍력 쪽 이렇게 설비 많이 했는데 단가에 비해서 전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낮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쪽은 환경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 전력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적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석탄이나 이런 발전소보다 가장 나을 수 있는 건 지금으로 보면 원전밖에 없다고. 그죠? 원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한 배경의 걸림돌이었었던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었던 그 부분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나름대로 이 유럽과 비유럽 부분에 있어서의 공약을 두 나라가 하는 흐름이라면 나쁠 게 없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올해 4분기 예상은,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2,152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요 정도 수치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볼 텐데, 여기서 그렇게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3년보다 확 줄었잖아. 그죠? 2022년, 2023년, 2024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수적인 부분으로 계산을 한 상황이고, 이후에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본다면 크게 나쁠 것이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 27,000원과 단기적으로는 27,000원과 29,000원 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단기적인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면서, 그죠? 원전 쪽은 좀 길게 끌고 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원체 금요일 날 세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죠?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금요일 날 이야기했던 거야. SMR 추진선 요것 때문에 올라온 거야, 금요일 날. 아셨죠? 그리고 다 알고 계시잖아. 이 원전 모델, 이 SMR 이 선박에도 이거 좀 그거 하지. 뭐냐면 사실 선박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갈 것이다 막 이랬었잖아. 그런데 이제 지금 SMR 추진선 이런 모델 공개까지 했다는 건 뭡니까? 원전 쪽의 그 에너지 효율성이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소형 원전 쪽으로 하게 되면. 그지? 친환경 쪽 라인보다 친환경적이지 못하지만, 그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반증하는 거라고. 그지? 환경을 규제하고 환경을 강화하는 흐름이었다면 원전도 그렇게 크게 각광받지 못할 텐데, 여하튼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보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줄어든 상황.